네, 반갑습니다. 안경성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지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지산 그리고 빌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미나 요청이 들어와서 세미나를 할 건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요즘에 사람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은 이제 부동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한 4부로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지산의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업 등의 사업장과 지원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규제로는, 법적인 어떤 내용으로는 지상 3층 이상 그리고 6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을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 화폐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주택에 대한 규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도 아닌 이 지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용도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대표님들이 이러잖아요. 야, 90% 대출 나와? 90% 대출 나와서 살 수 있는 건물들 없어?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산이 사실 90%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동산 중에 하나예요.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90%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업무 지원 시설 용도 있잖아요.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부대 시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50에서 70% 정도 대출이 나온다. 그래서 지산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미니멈 70에서 맥스 90%, 그리고 업무 지원 시설 용도로는 미니멈 50에서 70% 정도까지는 대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제조업 중심의 어떤 공장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지금의 지산의 전신인 거죠. 아파트형 공장 해가지고 이제 집합 건물로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를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도에 제조업 말고 정보통신, IT 이런 기반의 어떤 산업들이 들어오면서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각 지역에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예쁘게 만든 건물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조업, 연기 나는 굴뚝 이런 산업들, 공장들이 아니라 진짜 IT 기반의 그런 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지역에 랜드마크화 되는 멋진 건물들을 탈바꿈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내가 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담보대출이 70%,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신용대출로 20%까지 될 수 있으니까 10억짜리 사게 되면은 9억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으니 1억 가구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두 번째로는 우수한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과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취득부터 보유부터 양도할 때 모든 과정에서 이제 중과 이슈가 있는데, 이 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과 이슈로부터 좀 배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실입주 세제 혜택인데요. 실제로 내가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럼 실제 취득하게 됐을 때는 취득세가 50% 정도 감면이 되고요. 재산세도 35% 정도 감면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2019년도까지였는데 또 연장이 돼서 2022년까지 이런 혜택들이 부여가 된다. 자, 그리고 구분상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근데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밥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상가들 있고, 3층 이상서부터는 우리가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3층 이상 되는 지산들은 거의 공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 지산들이 굉장히 이제 대출 규제로부터, 그리고 주택 어떤 투자 수요로부터 약간 벗어난 어떤 특수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공급도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진짜 우리 서울 시내에서 보면은 성수, 그리고 가산, 그리고 영등포 일대 진짜 지산 붐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요. 왜냐면 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산들 들어갔을 때 조금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평단가 같은 것들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평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공급 과잉이 되는 지역은 우리가 이제 체크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양극화 현상이 또 심화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서울 시내 지금 주택 가격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은 아직도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산도 입지가 좋고 교통이 좋고 그리고 괜찮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은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와 반면에 입지가 약간 떨어지고 이제 업종 자체들이 좀 약간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산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도 가장 핫한 곳들, 그리고 약간 좀 떨어지는 곳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평당 가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지산의 사옥으로 쓸 수도 있고 투자용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향후의 업무 프로세스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